5명이 살해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상 보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되게 조용하신 분이세요. 어머니도 되게 조용하시고 나이스하시고 너무 놀랬지. 그러니까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빠인 사람이 5명, 일가족 5명을 살해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대한민국을 정말 충격에 빠뜨린 사건인데요. 이 일가족 5명을 살해한 범인이 바로 50대 가장 A씨라는 겁니다. 예. 이 A씨의 누나가 동생으로부터 이제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가족들이 죽었다라는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서 이제 누나가 이상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제 출동을 해보니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이제 각 방 4개에 이 5명의 일가족, 그러니까 80대 부모, 그리고 50대 부인, 그리고 20대와 10대 두 딸이 죽어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예. 사건 현장에 이제 가족들은 내가 죽였다, 나도 죽겠다라는 내용의 쪽지도 발견이 돼서 경찰이 그때부터 가장인 A씨를 범인으로 특정을 하고 바로 이제 검거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예. A씨는 검거될 당시에 자살 시도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예. 그래서 회복 후에 오늘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채무 때문에 그랬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아나운서가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이 사람 주장이긴 합니다. 지금 네. 얘기하는 게 채무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사업 실패를 비관해서 이러한 일을 벌였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주말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계속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진 것은 아니었는데 가족들에게 채무를 지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소송에 휘말리다 보니까 혹시나 가족들이 뭐 문제가 될까 봐 이런 일을 했다고는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죠. 그러면 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미심장한 메시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다른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럼 양변에서 이럴 경우에 이거 계획범죄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러한 범행을 하기 이전에 이러한 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면 사실 뭐 내심의 고의를 가지고 이런 연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본인의 이제 가족에게 다 이제 가족들이 죽었다, 사망했다, 그러니까 뭐 천국으로 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해요. 일단 이걸 보자면 일가족 5명이 사망을 하기 위해서는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러서는 절대 이런 일은 힘들겠죠? 그렇죠, 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약을 준비한다라든지 범행 도구를 준비한다라든지 해서 계획을 가지고 고의성을 가지고 이러한 실행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고 서 변호사님, 그리고요 본인도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이런 문자를 보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상황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감정적으로 행동을 한 걸 수도 있고, 혹은 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것을 망설이면서 이런 문자를 보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뭐 뒤처리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런 문자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보이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현장에서 붙잡힌 게 아니라 이제 도주를 한 장소에서 맞아요. 붙잡혔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메시지를 남겨놓고 추후에 이제 수사나 혹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심경을 조금 증명할 수 있는, 자신이 이만큼 힘들었던 상황이었다, 이만큼 힘든 심경이었다라는 것을 조금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양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행은 경기도 용인에서 저질렀는데 잡힌 곳은 광주광역시에서 잡혔단 말이에요. 거길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건이 발생한 그 현장에는 나도 이제 죽겠다라는 그러한 메모는 남긴 것으로 보여요. 유서 형식으로.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은 있었지만 일단 본인의 주거지, 본인의 원래 이제 머무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광주까지 이동을 했다라고 하고요. 사무실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무래도 머무는 장소에서 어떠한 뭐 극단적인 선택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겠고, 그리고 또는 그 사이에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가족에게 연락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친숙한 곳으로 이동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이 빨리 해결될 수 있었던 거는 이 부분입니다. 신고가 접수된 것이 어제 오전 9시 55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잡은 시각이 10시 33분입니다. 그러니까 38분 만에 신고가 접수되고 광주에 있는 이 가장을 38분 만에 검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굉장히 빨리 잡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40분도 되기 전에 네. 어쨌든 이렇게 검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경찰의 빠른 판단과 빠른 조치가 이렇게 신속한 그렇죠. 검거를 예.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경찰은 당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나서 이 상황은 지금 A 씨가 결국 일가족을 살해한 상황이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곧바로 이제 코드 제로를 발령한 후에 이후에는 이제 이 A 씨에 대해서 휴대전화 위치 파악을 하고 또 차적 조회 등도 병행을 하면서 신속하게 이제 모든 정보들을 종합하고 현재 이제 A 씨가 소재하는 위치가 어디일지를 먼저 파악한 정확히 다음에 특정했어요. 네. 광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검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한 판단과 그 대응이 결국에는 검거까지도 이어졌다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코드 제로를 경찰이 발령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코드 제로라는 거는 뭐 살인이라든지 납치, 감금 아니면 뭐 강도살인 이런 강력 범죄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발령하는 코드 제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코드 제로 발령이 되게 되면 뭐 투입되는 경찰 인력도 좀 차이가 나고요. 그만큼 경찰이 정말 이 사건에 일가족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다 보니까 집중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예. 근데 서 변호사 앞서 이 사람이 이제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든 것이 빚을 가족들에게 떠넘기기 싫어서 그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만약에 이 가장의 빚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가족들에게? 사실 이제 뭐 사망을 하게 되면 채권은 뭐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역시도 일단 상속이 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예.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결국에는 개인적인 채무를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이 가족들은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사람들은 상속 포기 제도와 같은 그런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이런 그렇죠. 채무를 물려받지 않을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몰라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뭐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에 해당을 하는 것 같고 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일가족을 살해했다라는 말도 안 점은 되죠. 네, 뭐 예. 이거는 사실은 뭐 선처의 여지는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양 변호사님 이 처벌 문제가 아까 고의성 좀 있어 보이고 이동도 했고 도주한 걸로도 뭐 보일 수도 있고 가중처벌 같은 게 적용될 수 있나요? 일단은 지금 뭐 받고 있는 혐의는 살인 내진 존속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존속 살인이라는 것은 본인의 직계 존속 이제 2명을 사망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이고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일가족 5명이 이제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형 선고는 될 텐데요.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이렇게 계획 범죄라든지 그리고 다수의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형량에서 가만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 평생을 이 수감 생활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예. 보입니다. 경찰이 신속하게